그러니까 저는 광주 랜드삼 손해평가사 학원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까지 가다만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을 건데 저는 2차 1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 문제 1번입니다.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 5가지를 쓰시오 했네요. 일단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에는 위험을 회피해버린다든가 또는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손실을 통제한다든가 또는 위험 요소를 분리한다든가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한다든가 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 즉 6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5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문제 2번 농업재해의 특성 5가지만 쓰시오 그랬네요. 자, 농업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농업재해는 불예측사, 예측할 수 없는 특성, 그리고 농업재해는 한 번 발생을 하면 동시성이고 복합성의 특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재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광역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계절성, 계절에 따라서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재해 종류에 따라서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고 곡식이 여물어가는 요즘 같은 때 태풍이 온다면 농작물에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계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한 번 발생을 하면 피해가 엄청난 피해의 대규모성이라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재해는 인간이 아무리 예방을 한다 그래도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성이라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쓰시면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통 보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통 약관의 기본 원칙. 자, 보통 약관은 보험 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 약관상의 인쇄 조항과 3번 수기 조항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수기 조항이 우선한다 하는 거. 자, 그리고 보험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고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원격 불리하게 해석된다는 원칙인데 자, 보험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 하고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 농작물 재보험 밭작물 품목 중 자기 부담금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인 품목 두 가지를 쓰시오.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보험가입 금액의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3%, 5%를 적용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인수심사에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랬네요. 자,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자, 보겠습니다. 오미자. 오미자는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은 인수가 제한되고요. 자, 포도는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가수원. 다음에 복분자.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가수원. 4번 보리.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가 인수제한이고요. 자, 양파의 인수제한 제식 밀도 23,000주 미만 4만 주 이상이라고 4만 주 초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번은 23,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콩 품목에 있어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한 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까지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 농지에 일부분은 백태가 심어져 있고 일부분은 서리태가 심어져 있을 때 얘들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일단 평년 수확량은 1,500인데 가입 수확량도 똑같습니다. 근데 전체 재배 면적이 전체 재배 면적이 2,500제곱미터. 이 중에서 백태가 1,500제곱미터, 그리고 서리태가 1,000제곱미터가 심어져 있으면, 자, 2,5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가 되면 약 60% 면적에 백태가 심어져 있고 40% 면적에 서리태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기준 가격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공부한 업무방법서에는 딱히 어떻게 구해라 하고 나와 있진 않지만 문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을 각각 백태와 서리태 가격을 구한 다음에 농지 면적별로 값을 곱해줘서 더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준 가격을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 가격은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의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서 기준가격을 산정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농업 수입 보장 품목 중에서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가입연도를 포함하는 품목이 있고 가입연도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 자, 여기 문제에 보면 보험 가입일이 2021년이에요. 2021년이면 자, 콩은 가입연도가 포함이 되는 항목이 아니고 콩과 가을 감자 그리고 고구마는 가입연도를 제외한 2020년도부터의 평균가격을 구해서 기준가격을 더해줘야 되는데, 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중품과 상품의 평균가격으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백태 가격을 먼저 구해보면 각각의 기준 가격을 보면, 자, 2020년도는 7,600원하고 7,100원의 평균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계산기가 자, 2020년은 7,350원이 나오고요. 2019년은 7,200원이 나오고 2018년은 7,000원이 나오고 평균 가격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은 6,150원이 나오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6,200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건, 자, 비교 대상 연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평균을 낸 게 올림픽 평균값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7,350원이 가장 높고 6,150원이 가장 낮기 때문에 7,200원 플러스 7,000원 플러스 6,200원을 더한 값을 3으로 나눠주고 여기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농가 수치 비율이 80%니까 0.8을 곱해주면 금액이 5,440원이 나오고요. 서리태 가격은 서리태 가격을 보면 2020년도가 8,600원과 8,200원이니까 8,400원이 되고 2019년도가 7,500원과 6,900원이니까 7,200원이 되고 2018년도가 7,800원과 7,200원이니까 7,500원이 되고
7,800원 플러스 2017년이 8,400원과 8,200원이니까 8,300원이 되고 2016년이 7,800원과 7,400원이니까 7,6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올림픽 평균값이니까 가장 높은 가격인 8,400원과 가장 낮은 가격인 7,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500원 플러스 8,300원 플러스 7,600원을 나누기 3으로 해서 나온 가격에 0.8을 곱해주게 되면 기준 가격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일단 6,240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농지에 백태와 서리태가 같이 심어져 있어서 면적 비율로 얘들을 곱해서 우리가 기준 가격을 하나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 가격은 자, 5,440원. 우리가 백태 면적이 곱하기 0.60%였으니까 플러스 서리태 가격이 6,240원 곱하기 40% 0.4를 하게 되면 자, 기준 가격이 5,760원이 됩니다. 우리가 기준 가격을 구하는 이유는 일단 문제에서 기준 가격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고 다음에 수확지 가격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한 다음에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기준 가격 산출은 5,760원이 됐고요. 수확지 가격은 수확연도 즉 2021년 10월 달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확연도의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내서 거기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면 수확지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기준 가격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 백태인 경우에 2021년 수확지 가격이 6,400원과 6,200원이니까 중간 가격이 6,300원 곱하기 0.8을 해주시면 되고 서리태인 경우 8,400원과 8,200원이니까 8,300원 곱하기 0.8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5,040원과 6,640원 자, 이 가격이 산정이 됐을 때 한 농지에 일부는 백태, 일부는 서리태가 심어져 있어서 얘들을 비례로 해서 수확기 가격을 구해주자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백태가 60%, 506, 40 곱하기 0.6 플러스 6640 곱하기 0.4를 해서 수확지 가격을 구해주면 5,680원이 되네요. 그러면 기준 가격과 수확지 가격이 나왔으니까 기준 가격과 수확지 가격이 나왔으니까 문제 3번에서 묻고 있는 물음 3번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랬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험금의 지급 산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일단 가입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게 가입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이 1,500kg 그리고 아까 구해놨던 기준 가격이 5,760원
그러면 1,500 곱하기 5,760원이면 864만 원이 보험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분양 품목의 피해율은 어떻게 산정을 했었죠? 기준수입분에 기준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값을 가지고 피해율을 구했는데, 실제 수입이란 자, 조사된 수확량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곱해서 구해주는 게 실제 수입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기준 수입은 보험에 가입할 때 864만 원이 되고요. 기준 수입 864만 원에서, 자, 실제 수입은 보니까 수확량이 1000kg네요. 1000kg인데, 자, 본래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미보상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확량은 1000kg로 보고, 자,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5,760원의 기준 가격과, 자, 수확기 가격 5,680원 중 5,680원이 더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얘를 곱해서, 자, 1000 곱하기 5,680 하게 되면 56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피해율이 0.34259 0.34259 근데 문제에서, 자, 피해율은, 자, 퍼센트로 소수점 둘째짜리 미만은 절사하라고 그랬어요. 반올림이 아니라 절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34.25% 피해율이 34.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렸죠. 자, 보험금을 구하겠습니다. 보험금은 864만 원 곱하기 피해율 0.3425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20%네요. 0.2를 하게 되면, 자, 보험금이 얼마가 나옵니까? 123만 1,200원이 나오겠습니다. 123만 1,200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한 농지에 두 가지 품종이 심어져 있어서 비례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조금 부담도 되고 시간도 좀 걸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표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은 동일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랬네요. 자, 계약사항을 보니까, 자, 다음은 문제 7번입니다. 농작물 재보험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보험가입 금액은 동일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랬네요. 자, 계약사항을 보면 보험가입일은 2022년 5월 22일이고요. 가입을 했고 품목은 표고, 재배 방식은 친환경 직파재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친환경 직파재배란 말이 나오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친환경 재배 할증률이 적용되고 직파재배 할증률도 같이 적용된다는 거. 자, 다음에 가입 수확량은 4,500이고요. (4,500kg) 자, 그리고 보니까 보통 약관 기본 영업료율이 12%,
특별약관 기본 영업료율이 5%,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마이너스 13%, 직파재배 할증이 10%, 그리고 친환경 재배 할증이 8%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려면 표 같은 경우에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 적용이 되는데 표의 표준 가격을 먼저 구해야지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표준 가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민간 RPC 지수가 1.2고, 자,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가 '수매가가 밑에 나와 있는 표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 벼의 표준 가격은 어떻게 구했죠? 가입연도 직전 5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최근 5년간의 평균값에, 자, 우리가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해서 산출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보험가입이 2022년 5월 22일이니까 적용하는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죠. 먼저 표준 가격을 구해 보겠습니다. 표준 가격은 2021년도에 2,200원 플러스 21년도에 2,000원 플러스, 자, 2019년도에 1,800원 플러스 2018년도에 1,600원 플러스 2017년까지만 보면 되겠죠. 2017년도에 1,400원인데 얘를 5개년으로 나누고 여기에 민간 RPC 지수 1.2를 곱해 주게 되면, 자,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자, 그러게 되면 2,1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표준 가격이니까, 자, 보험가입 금액 4,500 곱하기, 자, 4,500 곱하기 2,160원을 하게 되면, 자, 금액이 972만 원이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4,200 곱하기 2,160원. 그러면 970, 4,500 곱하기 2,160원. 972만 원. 자,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0.12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13%니까 1 마이너스 0.13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10% 0.1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0.08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가 나옵니까? 125만 4천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보험가입 금액 972만 원이 1번 답이고, 다음에 2번 수학감소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가 2번이고, 나머지 특별약관 적용보험료는 마찬가지로 문제에 주어지기를 보험가입 금액은 특별약관 보험가입 금액과 보통약관 보험가입 금액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똑같이 적용하고, 자, 특별약관 영업요율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972만 원 곱하기, 자, 특별약관 영업요율이 5%, 0.05 곱하기 나머지는 똑같겠죠. 1-0.13%, 0.13 곱하기 1 플러스 0.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0.08을 하게 되면, 자,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502310.16이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1,000원 미만은 삭제하라고 그랬으니까 5020050만 2,000원만 답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번 문제고요.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면은요. 다음은 사과의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네. 자, 품목은 품목은 사과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자, 그리고 순보험료율은 15%. 자, 그리고 부가보험료율은 2.5%. 자, 그리고 할인 할증률은 100%네요.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20%고. 자, 다음에 착가검수보험금 보장 수준은 70%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묻는 문제는 물음 1에서 보면, 자, 영업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랬네요. 먼저 영업보험료라는 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친 값이 영업보험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한번 구해보면, 물론 이 문제에서 보험료율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같이 합쳐서 구할 수도 있지만, 뒤에 물음 2와 물음 3에 보면, 자, 부가보험료를 따로 빼야 되고, 순보험료만 구하는 값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자, 가입금액 1,000만 원 곱하기 순보험료율이 15% 0.15, 자, 곱하기 할인 할증률이 100%니까 일단 1 플러스 0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순보험금은 자 150만 원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정답 부가보험료. 자, 부가보험료는 1,000만 원. 자, 2.5%니까 곱하기 0.025를 하게 되면, 자,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음 2에 대한 답이고, 자, 물음 1에 대한 답은 순보험료 150만 원과 플러스 부가보험료 25만 원, 이 금액을 더해줘서 175만 원이 정답이 되고요. 세 번째,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었죠?
자, 순보험료에서 정부 지원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였죠. 자, 그러면 순보험료는 아까 구해놓은 값 150만 원에서 자, 150만 원 곱하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20%향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비율이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자, 자기 부담 비율 10%형일 때 38%, 15%형일 때 40%, 다음에 20%형일 때 50%, 30%형일 때 40%형일 때 각각 6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0%를 빼게 되면 75만 원이 나오는데 이 75만 원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인삼의 해가림 시설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자, 보겠습니다. 가입 시기가 2022년 6월이고요. 가입 시기가 2022년 6월이고 면적이 4,000제곱미터. 자, 해가림 시설 목재인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시죠. 면적이 4,000제곱미터.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시설비 단위 면적당 시설비는 3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해가림 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제조달가액 곱하기 1- 감가상각률, 정년감가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조달가액은 자, 4만 원에서 4,000제곱미터니까 4,000 곱하기 3만 원을 하게 되면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나오나요? 4천 곱하기 3만 1억 2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목재의 감가상각률은 1년에 13.33%씩 감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해주려고 보면 자, 시설연도에서 가입연도까지 얼마가 지났느냐 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자, 시설은 2015년 9월에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가입은 언제 했다? 2022년 6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설을 설치해서 보험 가입 시기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017년 9월, 2018년 9월, 2019년 9월, 2020년 9월, 2021년 9월. 보니까 6년이 지났고 6년 9개월이 경과했네요. 육 년 9개월이 경과했으면 우리가 인삼 해가림 시설의 감가를 적용할 때 년 단위 미만은 무시하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경영감가율을 구할 때는 6 곱하기 자, 유형별 감가상각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3.33% 곱하기 6을 해주게 되면
79.98%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우리가 인삼 해가림 시설의 잔가율은 20%이지만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자, 해가림 시설 정상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죠. 정상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잔가율을 30%로 조정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나온 공식대로 한다면 1-0.7998이 되겠지만 잔가율을 30%로 적용하라 그랬으니까 1-0.7로 30%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금액이 자 얼마가 나오냐? 자, 그렇게 되면 3,600만 원이 보험가입 금액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철제의 경영감가율은 4.44%죠. 일단 그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철제인 경우에 전체 면적은 6,000제곱이고요. 6,000제곱인데 자 보니까 면적일 4,500제곱미터는 자, 가입 연도가 시설 연도가 2017년 3월이고 그리고 나머지 1,500제곱미터는 자, 2019년 3월에 실시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의 감가상각 적용 방법에 보면 자, 동일한 재료로 설치를 하였으나 각각 설치 시기가 다른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한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는 규정이 있었죠. 자, 그러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거 4,500제곱미터가 가장 넓게 분포하니까 2017년도를 시설 연도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22년 6월까지 몇 년이 지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019년 3월, 2020년 3월, 다음에 2021년 3월, 그러면 2022년 3월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면적이 6,000제곱미터고 자, 철제 시설비가 시설단위 면적당 5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5만 원. 자, 여기서 경영감가율은 가장 높게 분포하는 2017년을 한꺼번에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1-5 곱하기 4.44%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22.2%니까 마이너스 0.222를 해주게 되면 자, 여러분들 계산한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자, 2억 3,340만 원.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고요. 문제 마지막 10번 1과목 문제 10번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A 보험회사의 가축 재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기간 중 갑과 동일한 마을에 사는 을 소유의 사냥개 3마리가
견사를 탈출하여 갑소유 축사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폐사한 소는 가축재해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먼저 A보험회사의 면부책 판단을 봤을 때 시험 문제에 부책으로 되어 있죠. 부책이라는 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부책이고 폐사한 소의 가입 금액은 500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기 부담금은 20%. 자기 부담금이 20%라는 이야기는 500만 원에 대한 20%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Z의 과실이 의뢰 과실이 Z가 아니고, 자, 의뢰 과실이 100% 사고인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물음 1번. A보험회사가 가백에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랬네. 자, 물음 1은 일단 소가 폐사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에 주어진 것 보면 뭐 이용물 처분액이니 뭐 기타 다른 어떤 보상금이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빼고 줘야 되는데 이용물 처분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500만 원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500만 원의 20%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요. 100만 원. 그러게 되면 4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답이 될 거고, 자, 물음 2에서 자, A보험회사의 1. 보험자 대의의 대상 2. 보험자 대의의 구분 그리고 3. 대의 금액을 쓰시오 이랬네요. 자, 보험자 대의의 대상은 을이 키우는 개가 갑에 소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상은 을이 될 것이고, 구분은 일단 보험회사에서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청구권 대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의 금액. 자, 의뢰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100%의 금액 400만 원을 대의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시험 제1과목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학적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